대중이 클래식화되는 그날까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클래식이 왜 대중화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클래식은 대중화될 수 없다. 다만 대중이 클래식화될 수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마치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음악 교육 현장에 있는 나로서는 내가 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가? 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져 주었기 때문이다. 조성진의 말은 내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나로 인해 클래식화된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 클래식화되고 있는가? 내가 가르친 클래식 음악을 통해 몇 명의 아이들이 클래식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나는 클래식을 진정으로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업화하고 있는가? 조성진의 인터뷰는 내 마음에 깊은 질문을 던졌다. 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종종 듣는 말이 있다. 보낼 만한 음악학원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음악인으로서, 또 클래식 피아노 전공자로서, 음악학원 원장으로서 가슴 아픈 말이다. 왜 사람들은 보낼 만한 학원이 없다고 말하는 걸까?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지만 내가 보기엔 일부 음악학원들이 교육보다 상업적 목적에 더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학원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음악교육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헌신하는 원장님들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정성을 가진 분들조차 경영과 운영 면에서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학부모와 학생의 눈에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인상으로 이어진다. 나는 이 일을 오래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철학 없는 경영자보다 위험한 존재는 없다. 음악학원은 단순한 사교육 기관이 아니다. 예술성과 인격, 태도와 감수성까지 길러내야 하는 교육의 최전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이 공간을 학생, 모집과 수익이라는 단기 목표에만 집중하면서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신뢰가 무너지고 학부모들은 보낼 만한 학원이 없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상업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학원을 교육기관이 아니라 상품처럼 취급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학원을 매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원생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닌 인원수로 계산한다. 교육의 질보다 확장 속도와 외형적인 규모에 집중하며 도시마다 문어발식으로 지점을 늘리고 브랜드 이름만 부각시키는 모습이 바로 상업화의 전형이다. 더 나아가 운영 이사나 마케팅 전문가를 앞세워 학생 모집과 수익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곳도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작 교육의 본질 학생 한 명의 가능성과 성장을 위한 진심 어린 관심과 투자은 점점 자리를 잃는다. 하지만 내가 현장에서 분명히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외형에 속을 수도 있다. 마케팅이 앞선 학원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난다. 그 학원이 어떤 철학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먼저 느끼고 학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결국 주변 지역 사회도 정확히 파악하게 된다. 교육은 결국 신뢰의 시간이다. 화려한 말보다 진심 있는 실천, 단기적인 숫자보다 학생의 변화가 그 학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말해준다. 한 번은 클래식 음악 관련 사업을 30년 넘게 운영해온 한 대표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클래식 음악 학원 중에 원생이 100명을 넘는 곳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넘기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유지하는 게 어렵죠. 그 말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실제로 많은 음악학원 원장들이 원생 100명 확보를 하나의 성공 기준으로 삼는다. 물론 모든 이가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인원수는 분명 현실적인 문제이고 경영의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생긴다.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음악학원 운영의 철학이다. 나는 확신한다. 100명을 넘는 학원을 만들어내는 데는 마케팅이나 일시적인 전략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일시적으로 붐을 일으키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운영, 신뢰받는 학원, 학생과 학부모가 마음 놓고 오래 다니는 공간은 철학 없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음악인을 길러내겠다는 신념,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에 집중하는 교육관, 이런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만 숫자도 의미를 갖고 운영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결국 학원을 이끄는 건 전략이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을 이끄는 건 철학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통해 방법보다 먼저 방향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제 다시 묻고 싶다. 당신은 왜 음악학원을 창업하려는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위해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가?
나는 현장에서 클래식 음악학원 창업을 너무 쉽게 시작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이들을 종종 목격해왔다. 연주 실력이 뛰어난 전공자들조차 학원 경영의 현실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왜일까? 실력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다. 어떤 이는 유학을 마친 후 특별한 진로가 마땅치 않아 부모님의 권유로 학원을 시작한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폐업을 맞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은 연주자로서의 능력은 충분하지만 운영자로서의 철학과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다. 생각해보자. 대부분의 전공자들이 처음부터 나는 위대한 음악학원장이 될 거야 라는 목표를 품고 음악을 시작하진 않았다. 그들은 순수하게 음악이 좋아서 예술의 감동에 이끌려 자신의 삶을 연주에 걸었다. 그러나 학원 경영은 단순히 음악 실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경영은 또 다른 세계다. 단지 잘 가르친다의 문제가 아니다. 그 세계에는 교육 철학, 커뮤니케이션 능력, 운영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학원은 비로소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된다. 음악학원 운영은 실용적인 교육 사업인 동시에 관계의 예술이며 인내의 시간이며 사람을 향한 철학이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이들이 아무런 준비나 성찰 없이 이 세계에 발을 들이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너무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한다는 점이다. 바로 그래서 이 질문은 더 절실해진다. 지금 당신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이 길을 얼마나 깊이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다. 실력은 없지만 운영만 잘하는 사람, 자본은 풍부하지만 음악과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을 보며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나는 왜 음악을 전공했는가? 나는 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방향도 없고 철학도 없다. 하지만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려는 사람이라면 나는 확신한다.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성공한다. 왜냐하면 철학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수익은 중요하다. 하지만 수익을 단순히 상업적인 마인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음악 교육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학부모는 기꺼이 수업료를 지불할 것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당신이 진심을 다하는 사람인지 단순히 장사꾼인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것은 드러난다. 그렇다면 성공한 음악학원이란 무엇인가? 단순한 인원수로 판단할 수 없다. 진정한 성공은 그 학원에서 배운 아이 한 사람의 삶이 음악을 통해 변화되었는가로 판단해야 한다. 경영자의 철학, 음악에 대한 사랑, 아이에 대한 애정.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사람들은 그 학원을 기억하고 그곳은 단순한 학원을 넘어 위대한 음악인을 길러내는 아카데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걷고 있다. 클래식이 대중화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클래식화되는 그날까지. 이 책은 단순히 음악학원을 성공시키는 기술서가 아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성 있는 음악 교육자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했다. 만약 이 책을 읽고 단 한 사람의 철학이라도 바뀐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덧붙이자면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니다. 당신이 필요한 부분을 골라 읽고 목차를 따라 궁금한 곳을 찾아가며 책과 대화하듯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 책이 독자와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며 편지처럼 조용히 건네는 동행의 책으로 남기를 바란다.